같은 건 없어요. 공부도 아주 잘하고 착한 아이라니까요. 성적이 이게 뭐야? 네가 목표한 게 이게 맞아? 평소에 어떻게 공부했길래 성적이 이래? 지우야, 너 집에서 뭐라고 안 하실까?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늦게 가도 괜찮아? 아 몰라. 새로운 시작이야. 아픈 기억과 상처 한 조각쯤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이죠. 그 아픔과 상처를 연극으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연극치료사 한은성. 가장 다른 차이점은 당연히 치료적 목표가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연극인, 연극치료사라는 정체성을 두 가지 가지면서 특히나 연극치료사라는 일에 많이 어려움도 느끼고 여러 감정을 느끼는 게 이 치료라는 걸 건드리는 사람이 된 후부터 제가 생각하고 다뤄야 할 것들이 엄청 커지게 되었어요. 호소자, 약자가 뵀을 때 주변에서 제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드러나지 않는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겠다. 소외된 삶에 눈길을 주고 내면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며 모두를 위로하는 따뜻한 연극을 꿈꾸는 연극치료사 한은성. 그의 무대에서는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회색빛 도시의 풍경. 그 안에는 수만 가지 색깔의 서로 다른 삶이 공존합니다. 이곳에도 남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선택한 한 청소년이 있습니다. 지난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교 밖 청소년 예소. 지금은 은성 씨와 함께 연극 치료를 하는 중입니다. 서로 따라했잖아. 네. 서로 걸 따라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뭔가 저는 예측이 조금 갔어요. 근데 정확히 이것만 봤을 때는 어떤 걸 그리고 한 건지는 모르지만 뭔가 어느 정도는 이미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던 부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그게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나는 하면서 예수가 불안하다고 했었는데 너는 네 안에 어떤 확신이 있는 걸 아는 것 같아. 그 대사를 따라하는데 그게 느껴졌어. 연극 치료는 감춰져 있던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을 하나 더.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후회, 불안, 설렘. 방금 거울놀이를 한 우리가 떠올린 그 시간 동안에 후회, 불안, 설렘에 대한 너의 조각상을 만들어 보는 거야. 큐빅 아래에 있고 싶어요. 오케이, 그럼 도와줄게. 큐빅 아래에 있고 싶어? 네, 그냥 등에다 올려. 등에 올려놔? 네. 그 조각상에서 떠오르는 말 뱉어주세요. 나 때문이야. 한 번 더. 하나, 둘, 셋. 나 때문이야. 마음속 이야기를 몸으로 표현하면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무의식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거울놀이를 통한 모방으로 내가 나의 뭐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따라하는 것을 다시 바라보면서 나에게 거리를 두면서 진짜 나에게서 나오는 어떤 진짜의 뭐 감정, 생각들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그다음에 조각상 만들기, 뭐 감정 조각상 그리고 어떤 역할로서의 조각상을 만들어 보면서 머릿속에 이미지로 있거나 복합적으로 있던 그 감정, 그 생각들을 명료화하면서도 마음에 있는 대사를 찾아서 꺼내보는 작업도 이었어요. 느끼면서. 자신도 미처 몰랐던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놓고 그 실체를 마주하며 치유하는 과정. 쉽지만은 않은 작업인데요. 오케이. 자, 앉아보세요. 마지막 연습인데 그동안의 시간이 너에게 어떤 의미였나?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항상 밝고 웃음기 많던 19살 예소. 마침내 눈물을 쏟아내고야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자꾸 하지 마요. 왜 자꾸 마지막이라고 해요. 마지막 연습 맞아요. 내일 극장 들어가요. 아니 그냥 아예 못 보는 것처럼 마지막이 자꾸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차렷 만세 인사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이게 치유 연극이란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일반 연극과는 어떤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걸 항상 경각심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배우, 특히 예소와 함께 치료적인 작업을 계속 이어가려고 했었고 예소가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계속 변화하려고 많이 시간을 보냈었어요. 이번 공연에서. 네. 예소와의 연극 치료가 끝나자 함께 연극 공연에 참여하는 배우들이 하나둘 도착합니다. 공연을 앞두고 마지막 총 연습을 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연습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극장에 들어가는데 오늘 퀵런을 무조건 해야 되고 그리고 퀵런 다음에 런 한번 돌아보고 남은 시간에는 조금 맞출 수 있는 부분 얘기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우는 삶!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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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공연처럼 연습에 몰입하는 배우들. 이번에 무대에 올리는 연극 지우는 선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아픔과 성장 그리고 결국 자신과의 화해에 도달하는 치유 연극입니다. 그 일주일에 시간을 맞추느라 매일 만나지는 못해서 사실상 연습 기간이 길다고는 못하는데 한 일자로 치면 한 3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일은 엄청 길지는 않은 시간이었지만 되게 꽉꽉 의미 있게 채웠던 것 같아요. 이번 연극은 실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극본을 쓰고 배우로 참여해 만들어내는 창작극입니다. 선생님이 부탁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저 반장이잖아요. 갔다 와서 좋아하니? 들어가서 공부나 해. 아 진짜 너 그래 너 마음대로 해. 너 개 같은 연극을 하든 뭐 그냥 마음대로 해. 소리를 확 질렀으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소리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서. 이 말이 사실 트라우마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우한테는 그게 상처는 똑같은 건데 관객이 봤을 때는 그 말 자체가 납득이 돼. 네가 이런 거 하나도 없어. 배우나 관객 모두 감정이 고조되기 쉬운 치유 연극. 날들 감시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대사 하나하나 감정 조절에 더 신경을 씁니다.
저도 한은성 연출님의 어떤 연극 작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적극적으로 저도 동해서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연극을 생각할 때는 연극 안에 질문의 힘과 이 치유의 힘이 같이 있다고 기본적으로 그런 믿음이 있어서 엄청 다르다고 느끼진 않지만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좀 더 따뜻함, 그러니까 배우들끼리도 서로 응원하는 마음, 관객과 이 우리의 상처를 서로 보듬었으면 성장하기를 응원하는 힘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서울의 극단에서 배우로 활동하던 은성 씨. 대학에서 연극 치료를 접하면서 관련 자격증을 따게 되고 6년 전부터 연극 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연기에 관심을 갖게 된 건 10대 시절부터였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묻혀있던 감정을 시원하게 터뜨릴 수 있는 무대가 좋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빨리 꿈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뭐라도 하나 할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고 더 늦기 전에 찾아야겠다 생각해서 진로 탐색부에 들어가서 그때 찾은 꿈이 배우였어요. 네,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연극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그 시절의 기억에서 비롯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1학년 때 왕따라는 거를 겪으면서 그 성인이 되기 전 모든 청소년기 내내 친구들을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얘는 어차피 떠날 거야. 나는 혼자 남겨질 거야 하는 그 인식이 그때 강하게 박혀 있어서 그래서 되게 나라는 사람을 단정짓고 다른 사람을 단정지었던 계기가 그 왕따 사건이 저한테는 가장 컸어요. 네. 연극 치료사가 된 후 처음 무대에 올린 작품에는 어린 시절 왕따를 당했던 아픈 기억이 녹아 있습니다. 선생님 마이크 쳐드려. 누가 내 말 들어줬으면 좋겠다. 진짜로? 누가 전화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사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태어나지 말고. 아, 잘하셨어. 사람들이 흥미를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어떤 장르, 연극인데 치료적이라고. 네. 그래서 생각지 못하게 관심을 많이 받아서 놀랐고, 첫 번째로는 놀랐고, 그 다음은 관객분들의 반응이었는데 그 피드백의 깊이가 제가 상상했던 그 이상이었어요. 뭐 지금 생각나는 거는 벼랑 끝에 있었는데 이 공연을 보고 나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공연으로 인해서 어떤 나한테 없던 희망이라든지 용기라든지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장문의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고 나서 그날 새벽에 같이 공연을 했던 배우랑 아무 말도 못하고 새벽 내내 잠들지를 못했어요. 이게 우리가 하는 공연이 되게 단순한 공연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시작된 연극 치료사의 길. 2022년에는 중증 뇌성마비 중년 여성 진희 씨의 자전적 이야기를 다룬 연극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제 주변에 여성 장애인 친구가 없었는데
그래서 왜 내 주변에 장애인 친구가 없지? 친해지고 싶다. 가까워지고 싶다. 하는 마음에 이제 여성 장애인의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안에서 사실 중증 장애인 이렇게 세부적으로 떠올리진 못했지만 진희님이 연락을 함으로써 우리 공연이 중증 내성마비 여성의 그것도 중년 여성의 삶을 다루게 됐던 거예요. 시작은 어떤 저의 사람에 대한 관심, 호기심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연극을 통해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한 은성 씨. 그럴수록 삶의 폭은 넓어졌습니다. 선생님 오늘 여기는 어떻게 오신 건가요? 여기 진희님 댁인데 우리 공연한 지 벌써 3년 지났어요.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뵙긴 했는데 그래서 이번 공연도 끝났고 좀 만나 뵈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부도 묻고 싶고 해서 들렀습니다. 치유 연극의 주인공을 찾는 모집 공고를 보고 자원을 했다는 진희 씨. 연습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 진희님이 연습실 올 때는 장애인 콜택시를 타시고 집에 가실 때는 제가 모셔다 드렸거든요. 그러면 늦게 제가 이렇게 지인이랑 같이 오면은 가끔씩 라면을 끓여주셨어요. 집에서? 네, 어머님이. 근데 그 라면이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너무 잘 끓이셔요. 아이고 최고. 너무 수고가 많았어요. 진짜 진이보다 더 수고했어. 너무 즐거웠어요. 진희의 꿈은 공연 내내 전성 매진이 될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진희 씨 자신은 물론 무대에서 진희 씨의 생애를 마주한 관객들에게도 감동과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되는 걸 보여줘서 마지막 말이 뭐예요? 마음이. 마음 맞으면 이만까지 하고 싶어. 마음이 맞는 장애인들과 같이 연극하고 싶다고요? 연극을 통해 세상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넘어 밖으로 나온 진희 씨. 그때 무대 위에서 펼쳐 보였던 진희의 꿈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희의 꿈의 공연의 목표는 진희님의 자아통합감의 향상이 목표였어요. 자아통합감이란 노년기에 내가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얼만큼 만족스럽게 살았는지, 내가 그 시간들을 거쳐와서 지금의 나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요 정도를 이제 척도로 확인을 하는 건데, 진희님의 그 자아통합감이 사전 검사에서 아주 낮은 점수를 보이고, 그 후에 공연 이후에 다시 검사를 하셨을 때는 뭐 2배 이상 이렇게 많이 향상된 그런 변화를 많이 보이셨어요. 연극에 참여한 후 삶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진희 씨. 아직도 대본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데요. 진희 씨와의 만남은 은성 씨에게도 연극 치료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장애인 공연 한 번 더 한다고 하면은 진희님은 좋아하실 것 같고 어머님은 싫어. 안 돼. 안 돼. 왜 안 돼요? 아이고 그때보다도 더 장애가 더 심해지고 점점 심해져요. 마음은 있지만 말도 더 못하잖아.
저도 힘들고 보면 저기 같이 하는 분도 너무 힘들고 너무 예쁘셔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진희님은 앞으로 한 5번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에너지면. 우리나라에서 연극 치료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그 길을 걸어간 분을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대학로는 선생님하고 좀 어떤 연이 좀 있죠,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 여기 근처에 살았어요. 성신여대 입구역도 살았고 저기 수유 근처에도 살았고 이렇게 반지하를 전전하면서 살았었는데 그래서 여기 오면은 그때 막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요. 이 대학로를. 그때 기억도 나고 그때 힘들었던 뭐 감정도 느껴지고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때 대학로에서 연극하시는 거예요? 그때 스텝 많이 했어요. 배우도 하고 뭐 오퍼레이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 연극 배우 시절의 추억이 남아있는 대학로. 연극 치료사의 시작도 이곳에서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 은성아. 잘했어? 네. 우리나라에서 연극 치료를 학문적으로 정립하고 확산한 1세대 연극 치료사 박미리 교수. 내가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였냐 하면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한 80명 정도의 참여자들이 이 연극 치료 전공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은서이가 유독 눈에 띄었어요. 너무 울었거든요. 어찌나 울었는지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후로 이 친구는 워크숍 때 나를 볼 때마다 울더라고요. 그래서 야 무슨 눈물꼭지인가 이제 그랬는데 어느 사이에 다 과정도 마치고 자격증도 받고 지금 박사까지 공부하는 이제 중견으로 접어들 수 있는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아직 경험을 쌓아나가고 있는 은성 씨. 아직도 종종 찾아와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요. 그에게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치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게 일종의 투사 작업이에요. 자기를 알기 위해서는 무조건 투사부터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단시간에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이처럼 색깔하고 줄, 이게 생각보다 매우 간결하지만 몸에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신체 경험과도 연결이 되는 투사예요. 왜 투사가 맨 처음에 필요하냐 하면 투사는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보이지 않는 마음이 밖으로 구체적인 형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은성이의 장점은 매우 빠르다는 거예요. 캐치도 빠르고 작업도 빠른데 이 부분을 잘 살려야 하거든요. 잘 살리려면 뭐랄까 연극 치료에 대한 경험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러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더 많이 하면은 진짜 훌륭한 연극 치료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엄마, 아빠! 아, 왜 우리만 두고 가? 왜? 아, 왜? 무서웠잖아. 벌레도 많았잖아. 아, 진짜. 나 이제 아빠가 가져오면 다시 안 갈 거야. 엄마가 하라고 했으니까 네가 10살 때까지 하고 올게. 아, 싫어. 10까지. 은성 씨의 결핍을 연극 치료로 끌어내주는 박미리 교수. 뭐 해줘.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더 좋은 무대가 만들어질 텐데요. 연극 치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삶의 희망을 찾기를 그들은 바랍니다. 정말 마음의 병은 보이지 않게 서서히 들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병명으로 나왔다? 여기까지는 아주 긴 시간이 소비가 돼요. 다시 말하면은 일반 사회 속에서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근데 이게 모르는 사이에 드는 서서히 갉아먹어 가는 것이라 저는 참 이 예술 치유가 일반적인 활동이 되면 좋겠어요. 은성 씨는 연극 치료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발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연극 치료 작업을 하는 날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다 다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어떤 발달 장애의 특성이 이 사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살아가는 내내 어떤 상처라든지 다름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을 항상 마주하고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해서 그때 느꼈던, 알게 모르게 느꼈던 어떤 상처나 감정들을 떠올리고 표출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한 우리 서로는 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차렷 인사. 같이 놀고 싶다. 사바 속사에서 울고 싶었어. 평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툰 발달 장애인들. 연극 안에서 감정을 마음껏 표출하도록 유도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표정이 밝아지고 표현도 풍부해지는 걸 느낍니다. 약간 이제 대본이나 대사나 이런 거를 이렇게 몸이랑 이제 활동을 하니까 저도 그런 걸 해보니까 약간 그 연극치료 선생님들처럼 약간 이제 배우라는 느낌이 살짝 들었고 약간 이제 저도 이제 감정 연기를 이제 처음 해봤는데 해보니까 저도 놀랐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 속에서 자기의 감정을 연극으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상처나 외로움이라던가 아픔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그 속에서 대사를 하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거기에서 또한 위로를 받아요. 너 그랬구나. 너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그런 걸 가지고 친구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을 흘리면서 그 상처를 치유받는 걸 보면서 보는 저희들도 사실은 같이 그런 상처에 대해서 같이 이런 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연극 치료 작업 시간. 아직 연극 치료사가 많지 않다 보니 모든 걸 혼자 해나가야 하는데요. 원래는 보조치료사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주치료사가 있으면 보조치료사 선생님을 따로 구해서 보통은 하는데 아무래도 지역이기 때문에 연극치료사가 없어서 보통은 저 혼자 하는 편이에요. 아직까지는 이제 네. 활성화들 돼서 네. 많이 어려우시네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면 너무 좋은데 안 계셔가지고. 오늘의 주인공들은 청소년들입니다. 연극 치료 작업을 시작하는 첫 만남인데요.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에너지가 넘칩니다. 자, 선생님은 연극을 해. 연극 연출도 하고 그리고 연극을 직접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직업은 연극 치료사야. 연극 치료가 뭐냐면 니네 연극이 뭔 줄 알아? 네. 연극이 뭐야? 연기하고 무대 위에서
그렇지, 관객 앞에서 연기하는 거지. 연극 치료는 무대 위에서 관객 앞에서 무언가를 표현하는 거야. 그거를 더 행복해지게끔,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게 풀리게끔 도와주는 게 연극 치료야. 첫 시간인 만큼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는 시간. 먼저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 수 있는 놀이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엄청 활발하고 좀 시끄러움. 그래? 분위기 메이커네. 그리고 승부욕이 강하다. 너 체육대회 잘하지? 춤 여기 춤 얘기도 있네. 친구들이 다 아는구나, 춤 좋아하는 거.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마음을 여는 아이들.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금세 적응하는 모습인데요. 하고 싶은 말, 이 타밭에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한 말. 시원하게 하면서 이거를 하나씩 내리는 거야. 나부터 해볼게. 예를 들어서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하고 평가하냐? 이야, 저리 꺼져! 엄마 사랑해. 날 평가하지 마, 음수야. 꺼져. 제발 꺼져. 낭비할게. 춤도 없는 못 추러 나대지 마 제발. 오케이. 누가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몸과 마음이 약해진 청소년들. 연극 치료를 하다 보면 밝은 모습 뒤 마음속 상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몸을 움직이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빗장이 풀립니다. 일단 모든 분들이 다,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인데 막상 해보면 별거 없거든요. 그냥 움직이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연극 안에 속하기 때문에 막 죽느냐 사느냐 뭐 어떤 극적인 연기를 상상하고 오시면서 긴장하고 두려우신 분들도 많으신데 막상 경험을 하시면 되게 다가가기 편하고 즐거우면서 좀 나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구나, 쉽구나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6개월 가까이 이어진 긴 여정이 끝나고 공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공연 전 마지막 리허설을 준비하는 배우들. 일반적인 연극과는 달리 연극 치료와 연극 연습을 병행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과정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무대에서 마음속 이야기들을 모두 풀어낼 준비를 합니다. 가운데 쪽으로 왔다. 조명 변화. 대사 끝났다. 조명 변화. 자, 이제 원석인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연극 치료사가 손짓을 해요. 공연을 앞둔 은성 씨도 수많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매번 공연을 무대에 올릴 때마다 자신과 상대의 상처와 아픔을 마주해야 하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연극을 보고 나서 난 사랑에 빠져버렸어. 그런 위로 감동은 처음이었거든. 그리고 마음먹었어. 나도 사람들을 치유하는 연극 배우가 되겠다고. 수화 대사 하고 내 대사 하기 전에 준비 갖고 대사가 아니라 그 전부터 나는 계속 집중된 상태에서 바로바로 그 대사가 나와야 돼.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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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 이렇게 이 템포 유지해 주셔야 돼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만족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공연 전에 배우분들이 무대를 밟고 느낌을 얻고 하는 팀런으로서 그 지점에서 만족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미 작품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배우로서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잘 놀기만 하면 됩니다. 지훈은상 첫 곡!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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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주세요! 자, 이거 작업등 다 꺼주세요.
공연장 밖에는 벌써 관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흔하게 볼 수 없는 치유 연극이란 타이틀에 호기심 반, 기대 반인 모습입니다. 아, 어머니세요? 네. 어머니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우리 막내딸이에요. 네. 은성이가 뭐 이렇게 좀 연극이 있다 해서 한번 와서 보려고 왔어요. 아. 처음엔 연극 배우가 되는 걸 반대했다는 엄마. 지금은 딸이 가는 길을 그저 지켜보는 것으로 응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너 처음에 이제 서울 가서 그 오디션 그거 볼 때 그랬잖아. 너 하는 거 보고 이건 아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고 감정을 못 느끼겠으니까 네가 이제 이렇게 뭔가 좀 이 연극 하는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감동을 주고 그러한 연극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해봐라. 내가 그런 말이 생각이 나니? 엄마가 반대를 했으니까 처음에는 많이 반대를 했으니까. 연극하는 것이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믿는 엄마로서 그게 좀 탐탁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막이 오를 시간. 유명 배우가 나오는 것도 화려한 무대도 아니지만 따뜻한 온기만큼은 어떤 공연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플루트를 했던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오늘 여기 배우로 나오는데 그 학생이 청소년기를 되게 힘들게 본인만의 그 어떤 세계에서 어렵게 견디고 또 이기고 나왔던 학생이 있어요. 지금은 너무 밝게 또 아름답게 연극을 하고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잘 성장하는 게 너무 이쁘고 그리고 자기가 연극한다고 보러 와달라고 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나요? 얼마 전까지 저는 대답하긴 어려워요. 먼저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지우, 김지우. 나이는 18. 학교 나이로는 고2. 학교 방 뭐 어쩌고 그냥 자퇴생이에요. 이건 저의 작년, 그러니까 자퇴 이야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잘 들어주실 거죠? 네.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 지우라는 인물이 나중에 커서 연극 치료 작업을 의뢰를 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그 작업으로 돌아보고 싶다고. 그래서 연극 치료 작업 안에 극중극을 통해서 과거의 뭐 친구들을 만나고 갈등 상황을 다시 마주하고 내가 가장 힘들게 갖고 있었던 트라우마의 어떤 문제들도 마주하면서 그때 과거의 내가 힘듦과 어려움만 가진 문제의 인물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어떤 출발선을 그어준 그 인물이라는 좀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면서 회복을 해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배우들의 시간입니다. 내가 아무리 반해서 딱 중간이라지만 중간 좋지. 중간도 쉽지 않잖아. 어떻게 보면 중간식이나. 야! 너는 전교 1등이면서. 너 연극 배우 되고 싶다며. 그런 공부는 딱히 안 해도 돼. 아니야. 그래도 어느 정도 돼야지. 근데 공부 너무 싫다. 공부. 너 어디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쓴 극본이어서인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몰입도를 더 높이는데요. 배우들도 각자의 상처와 아픔을 토해내듯 진심을 다해 연기를 이어갑니다. 최우수상도 아니고 우수상인데 이것도 상이라고 좋아하니? 성적 이게 뭐야? 네가 목표한 게 이게 맞아? 평소에 어떻게 공부했길래 성적이 이래? 네가 이룬 거 하나도 없어. 너 이렇게 된 거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다 내 덕이야. 너는 나야. 너는 나야. 넌 내 거야. 넌 나야. 이번 공연은 치유적 공연인데요. 그 공연을 관객들이 봄 그 자체로서 힐링 그리고 내 마음이 그 전과는 좀 더 긍정적이고 건강하고 회복된 느낌을 받는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바탕 감정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성인이 된 현재의 지우는 과거로부터 위로와 치유를 얻고 새로운 출발선 앞에 다시 서는 것으로 연극은 마무리됩니다. 네가 잔상처럼 떠다니는 걸 문제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알 것 같아. 넌 문제가 아니고 내 선이야. 시작이야. 나 잘 컸지? 응. 완전 최고야. 고마워. 앞으로 자주 올게. 응. 이리 와. 계속 같이 만들어 가보자. 응. 학교 밖 청소년인 주인공이 상처를 회복하고 화해와 치유로 향해 가는 과정을 공감의 시선으로 지켜본 관객들. 나흘간의 공연 기간 동안 300명이 넘는 관객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는 따뜻하고 뭉클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놓은 또 주변에 만들어놓은 그 틀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떠밀려가는 그런 아이들에서 벗어나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좀 주체성을 가지고 역동성을 가지고 그렇게 보고자 하고 그 보는 자신을 이렇게 찾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잖아요. 소수로 살아가는 게 엄청 힘든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봐서 너무 가슴이 벅차고 기뻐요. 연극 치료를 매개로 배우와 제작진 그리고 관객 모두 한 걸음 성장한 시간. 공연은 끝이 났지만 연극이 준 치유와 위로는 선을 넘어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큰 주제가 있긴 하지만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어떤 학교의 안과 밖처럼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관객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데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많이 치유를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와 닮은 부분들이 많아서 캐릭터가 그 속에서도 다른 인물들한테 치유를 받은 장면들도 있었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언니들을 통해서 얻은 힘과 그런 위로
위로를 통해서 치유받는 것도 많았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연극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성 씨는 좀 더 전문적인 연극 치료를 위해 박사과정에 진학했는데요. 좋은 연극 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할 것도 경험해야 할 것도 아직 많다고 말합니다. 연극 치료사라는 직업이 쉽지 않은 일이란 건 네, 사실이에요. 제가 느낀 어려움은 치료사로서의 어떤 책임감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작업마다의 그 참여자분들께 제공되어야 할 어떤 치료적 목표나 그런 연극 치료 안에서의 그 모든 부분을 끌어가는 어떤 책임감의 문제도 있었고, 네. 그리고 프리랜서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고, 네. 작년까지는 엄청난 불안을 매일매일 안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살고 싶은데 대신에 여유 있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1년에 공연 한 편씩 만들면서 연극 치료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 마음 주고받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여유롭게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요. 연극 배우가 되고 무대 위에서 어린 시절 나의 상처를 만났습니다. 연극이 갖는 치유의 힘을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돌보고 싶어졌습니다. 몸으로 마음을 돌보는 연극 치료사 한은성. 그가 만날 다음 주인공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바람은 또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내 맘에 덧댄 바람에 찬 닫아보아도 흐려진 두 눈이 멋지게